오늘 허재무 씨 2주에 한 장면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롯데리아 개엄버거 롯데리아 내란버거 니들이 개엄 맛을 알아. 이거 진짜 옛날 그러니까. 슬로건이긴 한데 네. 개엄 사전 모의를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안산의 롯데리아. 맞아요. 네. 그래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 지금 뭐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1명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대령 2명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은밀하게 맞아요. 네. 여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의하면은 진급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엄 이 국방부 장관 지시 떨어질 테니까 이 햄버거 하나 먹고 네. 준비 잘 해보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4호선 상록수역인가요? 이게 네. 있는 롯데리아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직 민간인 신분인 전직 사령관이 별이 현직을 만나가지고 계엄 모의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죠. 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박정희가 쿠데타 할 때 김종필이 민간인이었어요. 아. 김종필이 육사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장교로 인간했다가 잘려요. 네. 그전에도 뭐 쿠데타 모의 비슷한 걸로 잘려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퇴역한 군인들 모아서 실제로 기획을 다 해요. 민간인이 끼었다는 거고요. 전두환 때도 모 허씨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허씨 네.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민간인이 있었어요. 아, 그 셋 중에 어. 하나가 네네. 네, 쓰리어 허문도가? 중에 허문도가? 네. 허문도가 네. 그런 사람들이 끼어서 기획을 해요. 문체부 장관이 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쿠데타 때 민간인들이 기획 파트 역할을 많이 하죠.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이제 대령이 롯데리아에서 이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 이들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하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 거기 안산에서 만난 줄 알아요? 왜요? 모르죠. 네. 아니, 정보사령부가 안산에 있어요. 가까우니까. 위치가. 그래서 네.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박진영 원장님 말씀처럼 이건 정말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군기문란, 국가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꼬분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대령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겠어. 야, 니들 지금 별 달아야지. 우리 세상에 오는 거야. 너희들 할 일은 가서 전산 서버를 확보해.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겠죠. 전산 모르는데요. 가서 확보해. 그랬더니 IT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사진 찍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이걸 지키면 되는구나. 이걸만 우리가 뜯어가면 사진 되는구나. 찍어가지고 그 서버를 빼야 되는데 사진 짝 찍고 확보했습니다. 근데 소장님 그 문상호가 국회에서 처음에 노상원 모른다고 했거든요. 아, 부인했구나. 네. 처음에는. 네. 이거 몰라. 위증죄도 걸리는데 100% 걸리죠. 지금 사실 이제 대령들은 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진짜 멋됐다 싶으니까 지금 다 불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문상호가 왜 처음부터 위증을 하고 감출 버텼- 줄 아는 거죠. 처음에? 감출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위증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죄인데. 범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가중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 궁금한 게 이런 정보사 같은데 근무하는 분들 보면은 방첩사나 행동 수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리아에 만난 것도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좀 심각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과거에 이제 제야 운동했던 사람들도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오히려 만납니다. 은밀한 곳에서 만나면은 시선이 집중될 수도 네. 있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사복 경찰한테 쫓길 때 쉽게 잡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건 말고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왜 골프를 자주 쳤을까? 군 장성들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 도청이라든가 추적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계엄 설득력 있게 모의를 한 들리네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방지에서 한 거다. 네네네. 아니 이런 근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4명이 뭐 모여가지고 40, 50대 모여가지고 자 저기 중앙선관위 한번 털러 갈까? 그럼 막 얘기했어 우리끼리만. 네. 이제 너 서버 확보해야지. 그럼 옆에서 듣는 사람이 듣고 아니 저 중년 남자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게임 텐데. 게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뭐 어디 털러 간대. 야 서버 하니까 뭐 고치러 가나 보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원할 수 있잖아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부하들을 동원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현실적 권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네.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전임 정보사령관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직 확인 안 됐어요. 이게 전직 HID 이른바 HID OB 요원들이 동원됐다라는 썰이 돌고 있는데 아, 지금 이미 네. 시중에 예, 그 사람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 사람도 어쨌든 OB잖아요. 그렇죠. 정보사령부가 HID를 관리하고 있고 제가 HID OB를 아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네. 노무현 정부 때 HID 관련돼 가지고 법안을 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상해주고 HID가 이제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공자원이.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실체 인정을 하면서 보상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의 HID 분들 중에 뭐 재벌들의 청부 폭력해주고 이런 분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옛날에 기사 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기억을 나는데, 못 하시구나.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더 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진짜. 정말. 그러니까요. 나라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암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체포 명단은 평소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진술 내용이 나오고 있고 명단을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한테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네. 윤석열이 옛날에 검찰총장 시절에 기억나요? 이게 수사로서 복수하면 깡패지 이게 검찰입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게 뭐야 이거 쿠데타로 복수하면은 아 수사가 아니어서 그랬나 보다. 그렇지. 그거 뭐야 진짜 하는 수준들이 정말 그 동네 뭐 음매해 이런 느낌이야. 진짜 너무 지저분해요. 빨리 저는 네. 본인 직접 출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음. 제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급이 안 돼서 안 나왔겠지만 정말 열받고 화나고 네. 주식이 내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생각했으면 네. 그래도 말미라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음. 그게 없는 게 다행이다. 아니 근데 아마도 이제 1차, 2차, 3차 명단이 있기 때문에 1차 명단에는 없는 거였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명확하니까요 그거는. 정확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장성철 소장이나 저 정도는 네. 1차 예비검속, 2차 예비검속 네. 끝나고 3차나 4차 정도에 잔챙이들? 삼천구역대 가서 목봉 체조 시킬 사람 이 정도로 이제 삐용벙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거의 그리고 다 찼어 거기 다 찼어요. 벌써. 그리고 하나 더 네. 궁금했던 거는 체포 명단에 이준석 의원은 왜 없었을까요? 거기요? 평소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러댔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시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개기진 않았잖아요. 아. 예전이었고 지금은 네. 정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악감정이?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다 2순위, 3순위였던 것 같아. 음. 일단은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살살 뭐 긁기나 했지 뭐 맞아요. 그렇게 예. 뭐 썩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뭐 윤석열이 기억력이 좋지 않고 예. 앞에 걸 까먹었어. 그렇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김건희 씨하고는 나쁘지 않잖아. 이준석이. 네. 근데 이 얘기를 두 명을 들어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 좀 지하철역 앞에 가서 인사하라고. 새벽에 네. 인사하라고 네. 그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 술 먹고 안 나오니까 그랬구나. 술 먹고 유세할 때나 행사가 빵꾸를 계속 냈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아니 그래놓고 그 근소한 표차로 졌다고 그게 부정선거라고 한다는 거는 발상이 자기가 먼저 성실해야지 진짜. 선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결국 술 때문에 망했다. 야. 전 이렇게 좀 진단하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로. 아니 그래서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은 탄핵 심판이라는 한 개의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조본의 조사라는 트랙이 하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햇소리야. 네. 탄핵 심판은 받을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에 소환 통보가 왔을 때 그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두 개는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형사재판이고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해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파면하는 해임하는 거니까. 거기 때문에 네.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기소한 거고 하나는 이제 공수처에서 기소할 건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도 그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헌재에서 탄핵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별개지. 있고 검찰에서 기소하면은 나중에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시켜서 탄핵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완전 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거고 헌재는 이미
국회에 의해서 기소가 돼 있는 거잖아요. 출발한 거고. 예, 국회에 의해서 기소가 돼 있는 건데 음. 여기에는 형사적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정황적인 증거라든가 네. 또는 헌법 위반 사항만 확인되면은 탄핵이 인용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조 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상당히 오도하고 있다. 오도하고 저런 있다. 사람이 간신이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건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죠. 계속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 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정권 찬탈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의 나라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사법부 중에 하나인 중앙선관위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계엄군이 헌법기관인데. 네, 네. 그걸 하려고 그거는 당연히 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네. 폭동이고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음. 없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총을 들고 갔잖아요. 무장군인 보내서. 자기가 무슨 입법부 수장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대통령을 변호하겠다 하는 것 말이 안 되고 포고령 보면은 정치활동 금지, 그다음 언론 활동도 뭐 이렇게 금지. 제한하고. 국민의 예. 기본권을 제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헌법을 유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내란이 아니에요? 군이라는 합법적인 폭력 집단을 동원을 해서 네. 저런 식의 소론, 소당, 음. 소동, 폭동 이걸 일으켰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이 아닌가?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왕이니까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에 군림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했던 거죠.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 가면 이제 네. 찰스 1세라고 영국의 찰스 이제 1세. 명예혁명이 네. 처음 시작될 때 이게 아마 명예혁명이 아니라 청교도 혁명일 거예요. 네. 찰스 1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의회를 만들고 의회가 크로멜이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예.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예. 이 사람이 총리가 만들어 가지고 입헌주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찰스 1세라는 왕이 왕정 쿠데타를 일으켜요.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왕정이 중심되는 헌법이 없는 나라, 입헌이 없는 나라로 가자라고 해서 네. 왕정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크로멜이 찰스 1세 목을 쳐버려요. 그러면 의회의 수장이. 네. 의회의 수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비슷한 구도가 겁니다. 비슷한 거네. 비슷한 겁니다. 왕정 쿠데타예요 이게. 그런 상황인 건데 저도 알아보니까 2000년도 들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가 딱 4개 있답니다. 4개? 네. 뭐 미얀마, IT 뭐 이런 거. 태국, 태국. 필리핀, 이집트인데 4개국의 공통점이 1인당 GDP가 만 불이 안 된대요. 미얀마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나라는 죄송하지만 1,100불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GDP 뭐 4만 시대를 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땅에 떨어진 거 어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나라하고 비교돼야 되나 참. 겁주려고 했대잖아요. 겁주려고 했으니까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고 하자. 2시간짜리는 아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 중간은 가는데 왜 또 소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극을 왜 계속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로 처벌받으면은 정말 무기징역, 사형 뭐 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혐의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쪽팔림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저는 그 계엄 전에도 그랬지만 계엄 후에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은 할 때마다 더 짜증나고 이거 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네. 탄핵의 그게- 어떤 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정호성의 조언이에요. 정호성의. 정호성의 조언이다. 정호성이 박근혜 정권 때 핵심 실세 중에 그렇죠. 실세였잖아요. 네. 웬만한 뭐 장관 저리 가라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아차 싶었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당연히 헌재감이 기각될 줄 알고 네. 그냥 사과하고 변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네 듣고만 있고 네. 그랬더니 결국에는 우리는 탄핵이 인용되더라. 어.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민적인 메시지도 내야 되고 지지층도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헌재 가가지고 본인 변론도 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네. 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문장, 단어, 조항 하나하나 우리가 다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박근혜가 사과하니까 결국에는 언론들이 더 물어뜯어가지고 완전히 아작을 내놨다.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사과 안 네. 하고 그냥 뭐 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냥 어. 이런 식의 강한 입장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